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 조성은 씨가 폭파했다고 했던 김웅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복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화방 파일 정보를 토대로 김 의원이 보낸 판결문과 고발장 사진을 최초로 전송한 인물이 손준성 검사라는 점도 파악됐는데요. 놀라운 공수처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고발 사주 사건의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지난해 4월 3일 김 의원과 조 씨의 대화방을 복원하고 김 의원이 보낸 자료들의 출처를 추적했는데요. 그 결과 같은 날 오전 6시 59분에서 7시 18분 사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송 검사가 지모 씨의 페이스북 캡처 사진 등을 텔레그램으로 누군가에게 처음 전송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같은 날 오전 10시 20분에서 오전 10시 28분에 지 씨에 대한 판결문을 오후 3시 20분경에는 1차 고발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낸 점도 확인했는데요. 조 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찍힌 손준성 보냄이 조작되지 않았고 송 검사가 이 메시지를 최초로 보낸 게 맞다는 겁니다. 송 검사가 1차 고발장을 전달한 지 50분 만인 오후 4시 19분 김 의원이 이를 조 씨에게 전달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송 검사가 김 의원에게 판결문과 고발장 사진을 직접 전달한 건지 송 검사가 제3자에게 제3자가 김 의원 순으로 전달됐는지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송 검사가 김 의원에게 자료를 보냈다고 보고 있지만 객관적인 근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송 검사 측은 누군가가 전달한 자료를 반송한 메시지가 김 의원 측에 전달된 것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보낸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글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 글을 남겼다는 의미는 누군가 보낸 파일을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반송할 자료를 왜 저장했으며 제3자가 보낸 자료에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작성자가 왜 적혀 있었을까요? 이분도 숨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인 건가요? 아니면 숨쉬는 것조차 거짓말일 건가요? 공수처는 2일인 오늘 송 검사를 소환 조사합니다. 김 의원에 대한 조사도 3일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앞서 공수처는 송 검사가 타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미루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속속 드러나고 있는 진실들, 11월 5일까지 버텨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면 어떻게든 또 버티기가 가능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버렸습니다. 이를 어쩌죠? 그의 운명도 다 되어가는 듯 하네요. 그래서일까요? 그는 본의 아니게 자신의 운명을 예언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부터 4일까지의 또 뭔 사달을 낼지 모릅니다. 흠이 있는 사람이었다면은 아마 벌써 구속시켰을 거예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청장을 키운 세력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른바 검찰당 대표로 불리던 윤석열 전 청장을 키운 것은 언론과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도 있다는 취지의 설명인데요.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열린민주당 TV에 출연해 윤 전 청장 하에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 내 인사들을 겨냥해 벌어진 검언유착 총선 개입 시도 사건, 라임 사건 등을 줄줄이 언급하며 정치검찰로서 자기의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키우려 했던 거대한 음모가 진행되어 있었다는 것이 정확하다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 본인이 그렇잖나 민주당 내에서도 본인과 소통되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다라며 그 사람을 대통령께 청구하고 검찰청장 임기 끝까지 지켜내라, 대통령이 사람을 보내서 메신저를 보내왔다고 큰 소리 쳤지 않나라고 지적했는데요. 추 전 장관은 이 정권에서 핍박받는 사람이라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잘난 척을 했잖냐라며 그러면 그 숙주 세력은 여야를 넘나들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검찰과 언론, 야당의 합동공격을 받고 있던 추 전 장관을 오히려 나무랬던 민주당 의원들도 적지 않았고
일부를 제외하곤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대처했는데요. 이후 추미애 전 장관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음에도 정작 그에게 섰고 대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거죠. 앞서 윤석열 전 청장은 지난해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며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답변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여기서 윤 전 청장이 언급한 청와대 메신저가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는데요. 노 전 실장은 지난해 2019년 11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휘하의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일가를 향한 멸문지화식 수사를 이어가며 기사 100만 건 파문까지 이뤘을 때도 윤석열 청장이 독립적으로 잘하고 있다, 법과 원칙대로 했다고 생각한다며 매우 의외의 답변을 내놓은 적도 있습니다. 노 전 실장은 청와대 비서실장 이전에 17대에서 19대까지 민주당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중진 정치인이기도 한데요. 그는 지난해 마지막 날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탐사 전문 매체 열린공감TV는 지난 8월 24일 방송을 통해 지난해 12월경 한 제보자로부터 받았던 충격적 제보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해당 시기는 윤 전 청장의 징계가 한참 진행 중이었던 시기였고 또 추 전 장관의 사퇴권으로 아주 들썩였던 시기였습니다. 열린공감TV는 제보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대한 위치에 있었던 인사라고 소개하며 그로부터 받은 4가지 제보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방송에 소개된 제보 내용은 추미애 전 장관의 사퇴는 본인의 의지가 아닌 내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한 것이다. 추미애 전 장관 사퇴를 강요한 이들로는 이낙연 당시 민주당 지도부와 노영민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있었고 다수 민주당 의원들도 청와대에 추미애 사임 요구를 전화했다. 노영민 전 실장이 윤석열 전 청장과 수시로 통화하면서 검찰 조직과 새로운 법무부 장관 인선과 관련한 협의를 했다. 추미애 전 장관의 사퇴가 발표되기 전에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이미 박범계 현 장관이 내정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진구 탐사전문기자는 이 4가지 내용들을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저희에게 제보했던 분의 위치나 신분을 감안해보면 그냥 던져보는 뜬소문은 분명 아니었다라며 충격적이고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청와대, 검찰, 법무부 3곳의 관계자들에게 크로스 체크했고 그 결과 세부적 내용에 약간 차이가 있었지만 4가지 제보 내용이 크게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진구 탐사전문기자는 노영민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윤석열 전 청장에게 대통령의 메시지,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는 내용을 전달한 당사자였냐라고 물었는데요. 노영민 전 실장은 인사와 관련된 건 대외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강진구 기자는 윤석열 징계안이 논의됐던 과정 전후에도 노영민 전 실장이 윤석열 전 청장과 수시로 전화를 주고받았다는 얘기가 있다. 노영민 전 실장이 추미애 전 장관에게 윤석열과 동반 사퇴하는 건 어떤가? 이렇게 설득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제보 내용들에 대해 질의했으나 노영민 전 실장은 역시 같은 답만 반복하며 회피했는데요. 노 실장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윤 총장 정말 정치의 생각, 지금도 정치적인 행동, 중립성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후에도 정치할 생각은 없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총장직 그만두고도 정치 안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지율이 너무 높게 나와서요.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요. 그것은 야권에서 지금 부각되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예. 야권 지지 성향의 국민들께서 지지가 글리 좀 몰려가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안 할 거라고 확신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글쎄,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니, 워낙 또 가까이서 보셨던 분일 테니까 그분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 평소에 어떤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 안 하실 것 같아요?
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정치랑은 좀 거리가 멀다. 네. 근데 김종인 위원장을 제가 지난주에 인터뷰를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보십시오. 아마 윤석열 총장 여권의 후보, 그러니까 민주당 대권 후보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글쎄요, 그건 뭐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 없습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정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예. 예. 아하. 한편 노영민 전 실장은 비서실장에서 물러난 뒤 지난 1월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청장이 청장직을 그만둔 뒤에도 정치에 입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또 지난 3월 윤석열 전 청장이 청장직을 그만둔 뒤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대선 출마로 가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이는 매우 심각할 정도로 빗나간 예측이었는데요. 결국 내부의 적폐 세력이 윤석열이라는 거대한 검찰 적폐 권력을 키운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였을까요? 그가 권력자가 되면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이 존재했던 걸까요? 아니면 꼭두각시라고 생각해 앞에 세워놓고 다 해먹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던 걸까요? 이런 사실은 반드시 꼭 밝혀내야 합니다. 누가 윤석열을 키웠으며 누가 윤석열을 추천해 검찰청장으로 만들어냈는지 말이죠.